네, 이번 장의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하고, 두 번째로 사용성 평가 요소, 척도가 되겠죠. 그것의 원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가 본 과정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용성이란 사용자가 어떤 도구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어느 정도 사용하기 쉬운가에 대한 의미를 말합니다. 사용자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또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유효성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효율성, 마지막 만족도의 정도에 따라서 사용성을 구분하고 그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성의 이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사용성은 사용자와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대상, 이것은 컴퓨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경험, 그 경험의 사용의 품질이라고 가치를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사용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는데, 첫 번째 유효성, 두 번째 효율성, 세 번째 만족도로 구분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측면이고요. 즉 사용자가 원하는 사항, 요구사항이겠죠. 거기에 얼마만큼 적합하고 시스템의 UI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그것이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게끔 보여지는가에 대한 관점입니다. 두 번째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을 가능하게 어떻게 편리하게 수행하였는가에 대한 척도입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사용 방법을 학습하기 쉽고, 더불어 사용자의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빈도라든가 실수의 여지를 줄여줄 수 있는 제품으로서의 품질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인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는 사용자의 감성적 또는 경험적인 성향에 얼마만큼 그 제품과 시스템이 부합하여서 만족, 불만족을 이끌어내는가에 대한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여기서는 야콥 닐슨의 사용성의 지침에 대해서, 야콥 닐슨이 제시하는 10가지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기 쉬운 시스템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UI가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적절한 반응 시점, 중요한 것은 적절한 피드백, 적절한 반응 시점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에게 어떠한 시스템이 그 시스템마다 갖고 있는 기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시스템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게 만듦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 사용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실제 환경과 유사한 친숙한 단어와 문구, 개념, 이미지도 포함돼서요. 개념 등을 사용하여서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정보를 UI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사용자에게 자유와 주도권을 제공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용자가 시스템의 기능 선택에서 실수를 하거나
또는 원치 않은 상태로부터 확실한 실행 취소 또는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재실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하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지침을 의미합니다. 야콥 닐슨이 제시하는 사용성 지침 중 네 번째, 일관성과 표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지침은 동일한 상황에서 상이한 버튼이라든가 상이한 피드백 또는 서로 다른 아이콘들의 혼합 등으로 인해서 UI의 일관성을 해쳐서 그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오류의 예방입니다.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제거하거나 그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작업을 취하기 전에 확실한 옵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침입니다. 여섯 번째, 기억을 불러오지 않고 보는 것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지침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설명, 가이드, 방법 등 이러한 의미들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적절하게 볼 수 있거나 또는 쉽게 그 설명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것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지침을 의미합니다. 야콥 닐슨이 제시하는 사용성 지침 일곱 번째입니다. 유연성과 효율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용자가 자주 실행하는 기능 또는 자주 실행하는 메시지, 자주 실행하는 앱까지 포함해서 그것들을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효율화를 할 수 있게끔 조정 또는 설정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지침입니다. 여덟 번째로 심플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용자의 의도와 달성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 불필요하거나 상관없는 정보를 필요 없이 제시해 주기보다 그것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심플한 디자인을 구현해야 한다는 지침입니다. 아홉 번째로 사용자가 오류를 인식하고 진단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지침입니다. 이것은 사용자들은 늘 실수를 하기 쉽게 되었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라든가 그 실수에 대해서 본인, 즉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문제 사항을 정확히 알려주고 더불어 사용자에게 그 해결책조차 제공해야 한다는 지침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도움말과 설명서를 준비하라라는 지침인데요. 어떤 정보이든 또는 어떤 기능이든 사용자는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사용자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수행할 구체적인 단계나 절차, 프로세스들을 나열하고 그것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분량이 너무 많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입니다. 다음으로는 세부적으로 이 사용성의 속성과 세부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성은 사용자의 경험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다양한 하위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하위 속성들을 지금 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속성 첫 번째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때 소모되는 자원의 효율입니다. 여기서 자원은 사용자가 그 목적을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시간 또는 신체적인 활동량 등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따른 원칙은 사용자가 최소한의 단계로 해당 작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유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효성은 사용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완성도에 관한 척도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원칙으로는 사용자의 오류 처리라든가 또는 그 오류에 대한 복구 그 역시 쉽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학습 용이성인데요. 이 학습 용이성은 사용자가 처음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는 앱이라고 표현했었죠. 이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배울 수 있게끔 어떻게 제품과 서비스가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원칙으로는 사용자가 개별 기능이라든가 앱을 조작할 때마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그 사용 정보들이 잘 보이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네 번째, 기억의 용이성 부분입니다. 사용자는 해당 태스크를 수행하는 과정인데요. 태스크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로 하는 정보 양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가에 따른 척도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원칙은 최소한의 정보 양을 넘어선 많은 양이 부여됐을 때는 사용자에게 인지적 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 범위를 설정하고 그 이상의 항목을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해 용이성입니다. 사용의 특정 태스크 및 조건들을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척도를 의미하고, 그 원칙으로는 시스템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관성을 갖고 그 일관성에 맞는 작업 수행 방식들을 사용자에게 이해도 높게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속성으로 피드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은 사용자의 입력 또는 인터랙션 방식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의 제품의 반응성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따른 원칙은 사용자에게 항상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조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줘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침입니다. UI가 상황에 맞는 또는 오류가 발생할 때에 의미 있는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에 따른 원칙은 사용자가 설명서에서 유용한 정보와 사용에 관련된 지침을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유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연성은 처음 지정된 것 이외에 사용자의 작업 또는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그 사용성이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하고, 거기에 따른 원칙으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개인의 기호에 맞게 맞춤화할 수 있을 기능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보편성입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가 시스템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용자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능력치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따른 원칙으로는 그 시스템은 사용자의 개별 장애 상황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문화적인 차이를 가진 다양성을 갖고 있더라도 모든 사용자들을 고려하여 UI가 설계되어야 된다고 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안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와 정보들을 얼마만큼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증되지 않은 정보와 다른 사용자의 접근 또는 데이터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성 평가의 목적되는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사용성 평가는 제품과 시스템의 복잡하거나 그 기능들을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 또는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안을 발굴하는 과학적 조사 과정으로서 사용성 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신규 또는 기존의 제품 서비스 시스템의 기능에 대해서 사용자 측면의 평가와 일련의 과정으로 사용성 평가를 이해할 수 있고요. 제품과 시스템의 복잡한 기능에 대해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지 또는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용 측면의 평가와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용서 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되는 단계는 총 간단하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서 평가는 제품 및 시스템의 완성 단계에서 주로 시행이 됩니다. 주로 수행하는 사용자의 수행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 검증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사용성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태스크 시나리오 수행과 측정 및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용 상황을 가정해서 미리 작성된 태스크 시나리오에 맞춰서 사용자가 기기를 조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로 측정하고 기록되는 정보들은 그 태스크의 수행 시간이라든가 수행 정도, 특이사항 또는 주요 오류 유형에 대해서 측정하고 그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사용자의 만족도를 평가와 개선, 보완 사항을 발굴하는 과정입니다. 제품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주요 구성 요소별로 사용자가 얼마만큼 만족도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해당 제품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 과정이 수행됩니다. 우선적으로 보완 또는 개선돼야 할 요소들을 발굴하는데 그 단계의 목표가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1, 2단계를 통해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고 그 문제점의 개선, 보완을 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탐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요 사용상의 오류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아이데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향후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과정 3단계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사용성 평가의 항목과 측정되는 지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는 작업 시간입니다. 작업 시간은 사용자가 태스크를 완료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태스크 또는 인터랙션 모드에서 머무는 시간도 포함되고요. 또한 특정 이벤트를 수행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도 포함합니다. 또 입력 속도와 빈도를 포함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측정 지표로는 완료 시간과 로딩 시간, 이벤트까지 걸린 시간, 입력 시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 패턴에 대한 평가 항목입니다. 사용 패턴은 사용자의 행동 또는 기능의 사용 빈도를 의미하고요. 마우스의 클릭 수라든가 기능 사용의 수, 마우스의 활용 양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접근의 수와 방문의 빈도, 이용 정보의 양도 포함하고 있고요. 최적의 해결 방법과 실제 행동 사이의 비율 또한 여기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측정 지표로는 사용의 빈도, 정보의 접근성, 해결책과의 편차 등을 측정하여 지표로 활용합니다. 세 번째, 정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확성은 사용자가 해당 태스크를 완료할 때까지 얼마만큼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속성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작 또는 위치 컨트롤의 정확도 역시 여기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검색 정보의 양과 그 정확한 정보 사이의 비율 또한 특정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로는 에러의 율, 공간 정확도, 정보의 정확성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완성도에 대한 평가 항목입니다. 완성도는 사용자의 태스크 성공 여부에 대한 숫자 또는 백분율로 설명되고요. 그 측정 지표로는 성공과 실패 여부 또 그것의 비율의 차이를 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습 용이성입니다. 학습 용이성은 객체를 보는 즉시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정도, 또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능 습득의 정도, 또 외부 요소가 중요한 정보와의 간섭이 없어도 어느 정도 습득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설명하고, 그 측정 지표로는 행동 유도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기억 용이성에 대한 여부, 또는 단수성에 대한 부분들로 측정하여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관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관성은 동일한 상황이나 유사한 태스크에 일관되고 표준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평가 속성입니다.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인식 요소와 상호작용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역시 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측정 지표로는 시각적인 일관성 또는 기능적인 일관성, 또 가독성과 어느 정도 친숙성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성 평가의 장점 및 중요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성 평가는 상이한 문제점의 진단 또는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성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의 진단과 발견된 이슈에 대해서 개발자들이라든가 디자이너들은 그 중요도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도움을 줍니다. 세부적으로 사용성 평가를 통해서 제품,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간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상세한 문제점들을 발견이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측정 방법을 기준으로 기존 제품 또는 경쟁 제품과의 비교도 가능합니다. 사용성 평가를 통해 제품, 서비스, 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문제점의 진단에서 더 나아가서 발견된 이슈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문제점과 개발 이슈를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권자는 빠른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용자 경험과 그럼 사용성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성은 사용자 경험에 대한 품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적 품질과 비도구적 품질로 나누게 되는데, 도구적 품질인 사용성, 유용성과 비도구적 품질인 신미성 또는 상징성 측면에서 인지에 대한 감정 반응이고, 상호작용하면서 시스템의 특성 또는 사용자 특성 및 컨텍스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또한 사용자 경험의 실제 결과는 이 모든 것들의 종합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도구적 품질의 인지 요소인 유용성과 사용성이 중요하고요. 비도구적 품질인 인지 요소인 신미성과 상징성 또한 사용성과 사용자 경험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유용성과 사용성과 신미성, 상징성들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로서 그 반응의 감정 상태라든가 심리적인 변화들이 사용성에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한 사용자 경험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사용성을 이해했고 사용성 평가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용성의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평가 목적과 절차 또는 평가 항목 등 그것들을 활용할 때 있어서 어느 정도 장점을 갖고 있는지, 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용성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는 세 가지로 유효성과 효율성 또는 만족성에 대해서 사용성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가능했고요. 그 평가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도 태스크 중심의, 사용자의 태스크 중심의 시나리오를 수행하고 그 측정 또는 기록을 통해서 사용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제품, 서비스의 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 사항들을 발굴하는 절차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용성 평가는 상세한 문제점의 진단 또는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장점과 중요성이 있고,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되고 발견된 개발 이슈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자라든가 개발자들이 그 중요도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사용성의 이해와 사용성의 활용에 대한, 사용성 평가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